네, 온라인 클래스 기하 6강, 6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 준비하시고 책, 교과서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 시작합시다. 6강 단원 제목 알죠? 2차 곡선, 2차 곡선에서 지금 03 쌍곡선 하고 있죠. 아, 온라인 클래스가 벌써 6강, 그러니까 3주나 됐네요. 꽤 상당히 이제 기간이 길어져서 슬슬 이 상태에 약간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 점점 계약이 늦춰지는 것 같다고 좀 걱정이 되네요. 어찌됐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해봅시다. 지난 시간 강의를 찍어놓고 봤더니 5강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지난 보통 쌤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올렸는데 지난 강의를 봤더니 40분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한 20분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좀, 좀 빠르게 진도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지난 시간 복습을 하는데 포물선부터 한번 해봅시다. 포물선. 여러 번 반복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기억을 하는 거고. 선생님 이렇게 복습을 계속 써주는 이유는 쓰면서 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 번 쓰면서. 포물선. 우선 2차 곡선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 중에 첫 번째가 포물선이었는데 포물선이 뭐였죠? 정의. 기억납니까? 정의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정의는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정점이 있고 정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닿는 이 두 개의 선의 길이가 같게끔. 기억나죠? 그게 포물선이었어요. 그래서 정점과 간단하게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거리 같다. 뭐 이 정도로 중요한 키워드만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포물선의 식이 뭐였죠? 식 y제곱은 4px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찾는 게 중요했죠? 이 p를 잘 찾아냈으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p를 찾아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 정점을 이제 다른 용어로 뭐라고 했었죠? 초점. 몇 컴마면 p 컴마 정직선을 다른 말로 쓸까요? 이것도 이거 초점 정직선을 다른 말로 준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준선의 식은 x는 마이너스 p였고요. 포물선이 근데 요거는 가로로 나져 있는 형태고 얘가 우리가 더 많이 예전에 작년에 많이 썼던 2차 곡선이 위로 있는 형태로 쓰면 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x제곱은 4p y로 바뀌었고 초점은 0,p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였죠. 기억납니까? 이 정도가 포물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꼭 외워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타원. 타원은 뭐였죠? 정의 또 정의 얘기해 봅시다. 이번에는 정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래서 두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 이 거리에 이렇게 막 뾰족뾰족 그려봤을 때 이 길이가 다 똑같게끔. 그래서 뭐라고 쓸까? 두 정점. 그 다음에 뭐가 같다? 거리의 합이 같다. 합 같다. 이렇게 씁시다. 또 종이치네요. 식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은 1이었어요. 근데 얘는 2개였는데 얘는 식이 얘도 2개였죠. 근데 두 식의 모양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기억나요? 이제 막 아른아른 이게 뭐 이런 걸 배웠나 싶은 친구들도 분명 있죠.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잠깐 지나면 까먹어요. 잠깐 지나면. 근데 얘는 어떻게 따졌냐? A하고 B의 대소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A가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장축. 장축이 뭐가 되고
이 A가 되고, 초점은요? 초점은 어떻게 하라 했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지금 강의 다 올라가져 있죠?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알겠죠? 그것까지 다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C제곱은 뭐가 되냐면 A제곱에서 B를 빼주는 거. 그 다음에 B가 더 크면 장축이 뭘로 바뀌어요? 장축이 이 B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납니까? 장축이 A가 더 크면 장축이 2A고, 그러면 가로축이 더 긴 타원 형태가 되는 거고, B가 더 크면 세로축이 더 긴 타원 형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쌍곡선이었어요. 쌍곡선. 쌍곡선의 정의는 타원이랑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요? 합이 차로만 바뀌면 되죠. 그리고 두 점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이거를 우리가 쌍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도과정도 다 했어요. 복잡했죠.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서 다시 유도해주면 더 좋긴 한데, 얘는 식이 어떻게 됐어요?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바꾸면 돼요? 이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된다. 이렇게. 얘도 거리의 차는 얼마다? 거리의 차는 2a였죠. 그때 이 거리의 차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주축이라고 불렀어요. 주축의 길이. 사실 장축, 단축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주축의 길이를 막 굳이 막 이거는 특별히 막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 요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기억납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만 봤었고, 오늘은 이제 그 문제 몇 개 좀 해봅시다.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초점이 5,0이고요. 초점이 5,0 마이너스 5,0이고 거리의 차가 8이에요.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쌍곡선의 방정식 해주세요. 한번 직접. 다른 친구들은 잠깐 멈춰서 하고 다른 친구들은 봅시다. 풀어보면 우선 거리의 차가 8이란 얘기는 2a가 얼마다? 2a가 8이다 라는 얘기였죠. 그럼 a가 얼마죠? a가 4죠. 됐나요?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요? b를 구해야 돼요. b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요거랑 비슷했어요. a제곱 뭐 빼기 b제곱 뭐 b제곱 빼기 a제곱 뭐 아니면 c제곱 빼기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기억나요? 근데 이거는 쌤이 이제 타원은 또 얘기하지만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타원에 이거는 그리지 말고 이렇게 있으니까 A가 A고 A가 B고 A가 C인데 요 피타고라스 만들면 좀 편하다고 했죠. 피타고라스에서 C, B, A니까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반대로 이제 B가 이렇게 요 제일 비변이 되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근데 쌍곡선은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기하적인 의미 없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치환해 주되 어떻게 바꿔주냐? 대소로 비교를 해라. 그러니까 A하고 C인지 C하고 A인지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A 빼기 C인지 C 빼기 A인지만 구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B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라는 개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가 C예요. 여기가 A죠. 뭐가 더 크죠? C가 더 큽니다. 그래서 뭐 빼기 뭐? C 빼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된다. 지금 여기서 C가 얼마예요? 5가 C잖아요. 5. 얘가 C잖아요. 얘가 C. 그러니까 C제곱은 얼마예요? 25. A제곱은 16. 그러니까 B제곱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옵니까? 답은 A제곱분의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9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페이지 24페이지네요. 페이지 24페이지. 문제 1번 있습니다. 2개. 문제 1번 2개. 지금 바로 노트에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페이지 24페이지 노트. 다 풀었죠? 다 안 푼 사람들은 끊고 다시 하라고요. 답만 부를게요. 1번에 1번 답이 뭡니까? 거래차가 2니까 A는 1. 그래서 1분의 X제곱 그냥 X제곱 마이너스 B는 B제곱은 8 나오죠. 8. C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3, 3은 9 빼기 A제곱 1이니까 8 나오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은 1. 그러니까 1번 답을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와야 되죠. 2번 답 뭐 나와야 되죠? A가 10이니까 5인가요? 그래서 25분의 X제곱 빼기 C제곱은 B제곱은 C제곱 36 빼기 5, 25니까 11인가요? 그래서 11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천천히 연습한다 생각하고 외운다 생각하고 좀 풀어보세요. 두 번째 가로 2네요. 쌍곡선의 방정식.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건 그러니까 초점을 C,0 마이너스 C,0으로 주고 거리의 차를 2A라고 줬을 때 식을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항상 반대 과정도 했죠. 식을 보고 초점 찾고 뭐 여기 장축 찾고 했듯이 초점 찾고 거리의 차 찾고 이런 식으로 또 그래프 그려보고 이런 작업들을 또 한번 반대로 해볼게요. 씁시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초점 주축 그래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그릴까요? 자, 간단하게 쌍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건 이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 이 방정식만 가지고 초점 주축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초점이 얼마인지 아나요? 모르죠. 주축이 얼마인지 아나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다시 이때는 얘가 뿔마 C, 요 거리의 차가 2A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구했던 거예요. A하고 C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의가 주어진 상태에서 구했더니 저렇게 나왔던 거고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그냥 식만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우선 쌍곡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 형태를 알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 초점 주축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는 정보들을 좀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프에 좀 표현할 수 있는 점이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정확하게 두 개군요. 딱 두 개 있어요. 뭘까요? X절편. X절편. 얘 Y절편이 있을까요? Y절편이 뭐죠? Y축하고 만나는 점이죠. Y축이랑 만난다는 얘기는 X가 0이라는 얘기죠. X가 0이라는 얘기죠. X가 얘가 0이면 Y축 만나는 점 있을까요? 얘가 0이면 이거 성립하는 Y 있나요? 제곱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죠. 마이너스 양수가 마이너스의 얼마가 1이래요. 식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없죠. 성립하면 안 되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요. 두 개 같대요.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Y절편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X절편, Y가 0이면 X는 얼마면 될까요? A면 되겠죠. A. 정확하게는 뿔마 A.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 점을 찾을 수 있어요. A랑 마이너스 A. 다시 이 식을 보는 순간 이 점은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냥 식에다가 X, 그러니까 좌표 넣은 거죠. 그냥 X좌편, Y좌편, X에 0, Y에 0 넣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항상 무조건 지나야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주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주축인 건 알 수 있어요. 얘가 거리의 차이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쌍곡선의 정의는 뭐였죠? 여기 초점이 이거는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C하고 마이너스 C 초점이라고 해봅시다. 이거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두 개의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 거리의 차가 요 값이다 라는 거는
그래프 보고도 이유식만 있어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거리의 차, 그러니까 주축이 2A는 쌍곡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초점인데 문제는 초점인데 타원이랑 다르게 또 얘기했죠. 여기서의 요 관계식은 기하적인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이거를 좀 이렇게 수학적인 용어로 대수적인 의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수적으로만 좀 의미가 있어요. 기하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쌍곡선까지 다 끝나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 따로 모아서 한 번 더 할게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는데 우선은 외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 외우는 근데 방법은 딱 한 가지. C보다 A가 더, A보다 C가 더 크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기억나죠? 그래서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죠? C제곱이죠. C제곱. 그럼 C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C는 뿔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나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2A, 초점의 좌표는 이렇게 씁시다. 초점의 좌표는 뿔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0. 그럼 주축의 길이는 2A,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됐나요? 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지금 한번 얘기하면 그 쌍곡선에서는 초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밑에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타원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빼면 된다 그랬죠. 그냥 밑에 두 개를 빼시면 돼요. 숫자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5, 9면 이제 이게 장축이 되죠. 그지만 그냥 빼면 얼마예요? 4. 그러니까 C는 2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해되나요? 뭐 7, 3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큰 걸 작은 거 빼니까 4, 초점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쌍곡선은 근데 반대로 그냥 두 개 빼기만 하면 돼요.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돼요. 뭐 3, 7 이면 그냥 10. 5, 4, 9. 뭐가 큰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두 개를 더하시면 된다. 이거는 몇 번 문제 이제 기본 문제 몇 가지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좀 기대를 해보고 넘어가 보면 페이지 14페이지 예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25분의 x제곱 마이너스 20분의 y제곱은 1. 얘 초점 주축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프부터 빨리 그려보면 그냥 그래프는 뭐 쌍곡선이면 맨날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딱 그려놓고 그냥 숫자 표시만 잘 해주시면 돼요. 보면 뭐는 바로 보인다고요. a랑 마이너스 a는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y에다 0 넣은 거니까 x는 5 마이너스 5. 그럼 주축은 얼마예요? 10.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초점. 초점 어떻게 찾는다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c제곱은 25 더하기 20이니까 얼마예요? 45. 그러니까 c는 3루트 5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초점은 어떻게 돼요? 얼마 3루트 5, 0 이렇게 그래프까지 구하면 된다라는 거. 좀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페이지 24페이지 문제 2번. 페이지 24페이지에 문제 2번을 두 개 다 노트에다가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풀어주세요. 네. 오늘은 좀 짧게 한다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곡선이 가로축으로 나져 있는 거 말고 세로축으로 나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 증명 두 개 했었죠. 근데 두 개 다 같은 맥락이었는데 이제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쌍꺼풀도 그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약간의 디테일 차이만 있게끔 해서 한 번 더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아무래도 좀 공식 계산 과정도 많고 복잡하고 좀 짜증나고 그럴 테지만 한번 훈련한다 생각하고 좀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증명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걸 외우라고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 번 그 순간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좀 훈련들이 있어야 너희들이 실제 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도 좀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고 또 얘기하지만 그것까지 해서 쌍곡선까지 끝나면 이 내용을 총정리해서 좀 암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 만나서 하면 더 좋긴 한데 만나서 해야 더 좋은데 어, 상황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온라인 들으면서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다들 열심히 노트를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얘기하지만 노트는 어, 계약하면 검사합니다. 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쌤 매년 전학년 전학생 검사를 한 명 한 명 다 했었어요. 궁금하면 선배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러니까 다 잘 작성해서 쌤이 생각보다 이제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빠진 부분도 여기 중간에 빼먹으면 그것도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한 번에 좀 잘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등교 계약을 할지 온라인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만나게 되면 이제 또 해야 되면 영상으로 또 만나든가 뭐 실제로 만나든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